안녕하세요. 송산 케미TV입니다. 자, 근간에 이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죠. 백신도 무용지물 될 것 같다는 강력한 바이러스고, 특히 돌연 변이가 바이러스의 돌기가 32개, 델타 변이가 16개인 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인 변이라서라 상당히 WHO도 긴급 회의도 소집하고 또 우려 변이 바이러스로 긴급하게 지정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발빠르게 백신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죠. 자, 화이자 모더나가 오미크론 신종 변이를 연구 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뉴시스에 출처고요. 100일 안에 새로운 백신을 만들 수 있고 모더나가 변이에 대응하는 부스터샷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도 백신 연구 및 시험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있죠. 26일 CNBC에 따르면 화이자, 바이온테크는 2주 안에 신종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과를 나타나는 백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고, 화이자 바이온테크는 실험실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용 백신이 필요한지 파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모더나 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까지 전부 다 이 오미크론 신종 변이에 대한 연구 중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 전체가 오미크론 공포에 다시 쌓였죠. 그러면서 영국은 마스크를 다시 쓰고 이스라엘도 국경을 전면 봉쇄하였습니다. 또한 이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죠. 월스트리트저널 CNN 등에 따르면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고, 영국 정부는 이날 오미크론 발원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하고 영국으로 돌아온 2명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얘기했고, 다시 마스크 착용 의무와 여행자에 대한 이 PCR 유전자 증폭 검사 등 방역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국립보건연구원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출장을 갔다가 지난 11일 로마로 돌아온 디나폴리 인근 자택으로 귀가한 자국 남성이 오미크론에 또 감염된 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이탈리아도 약간 비상상태 들어갔고요. 네덜란드, 독일에서도 역시 이렇게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오는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국경들을 전부 다 폐쇄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입국을 전면 다시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스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이 등 아프리카 8개국 여행 경보를 가장 높은 4단계로 높이고 여행 금지 권고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오미크론발 사태를 심각하게 각국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또한 이런 오미크론발 악재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주말에 크게 밀렸지만 mRNA 관련주인 이 화이자 모더나, 특히 모더나 같은 경우 20% 폭등했고, 우리나라 관련주들 중에서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올라가고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습니다. 화이자도 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오미크론이 변이로 인해 부스터샷 수요가 급증할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투심이 이 제약바이오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또 하나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 이 오미크론이 됐든 일반 델타 변이가 됐든 간에 어쨌거나 이 빨리 잡혀야 되겠죠.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굉장히 심하게 부침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잡혀서 세계가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우리도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되는데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런 이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 머크의 먹는 치료제의 효능이 30%로 하향이 됐죠. 미국 제약사 머크의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경구용 치료제 입원 및 사망률이 기존 알려진 50%보다 낮은 30%로 하향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검토 결과 미국의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vir가 당초 분석했던 결과보다 낮은 30% 효능을 보였다면서 안전상의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최종 발표했죠. 결론적으로 안전상의 큰 문제는 없지만 효능은 떨어졌다는 게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이 반면 경쟁사인 화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 치료제는 경증에서 중등도의 코로나19에 대한 연구 결과 이 진단 후 3일 이내 복용하면 고위험군 환자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약 89% 감소시켰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mRNA 관련 모더나가 이제 폭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더나 관련주들, 이런 mRNA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갖게 하는 게 사실이죠. 사실 그동안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mRNA 관련주들이 굉장히 올랐다가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나갈 만한 위치, 추세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추세에 가는 건 전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단 진원생명과학을 보면 예전에 2,000원 하던 주식 6만 원까지 꽤 올라왔죠. 20배, 30배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가 그동안 게임 체제에 대한 우려감, 또 이 백신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세가 우하향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게 하나가 있어요. 즉 추세를 이탈하기 전에 먼저 20개월 선, 모든 지표가 다 그렇게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 20개월 선의 돌파와 안착과 지켜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달이 언제냐면 3월달, 작년 4월달에 다시 지켜주고 돌아 나가주면서 크게 급등했고, 이번 달에도 결론적으로 잘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추세가 우하향이었다 돌아나가는 것, 우하향이었다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라인을 잡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요. 20개월 선 같은 걸 이탈했을 땐 아무리 좋은 소재가 있어도 추세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 주식을 대응할 때는 어디서 손절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5주선 돌파를 해주거나 전저점,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5선 돌파했다는 얘기는 추세가 어느 정도 돌아설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5주선을 깨거나 이럴 때는 바로 손절, 27,000원대가 되죠. 그러니까 27,000원대를 깨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매수,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일봉에서도 바닥을 찍고 돌아 나가고 21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주식은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역시 21선을 깨거나 추세가 무너진다? 그럼 당연히 매수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이고, 21선을 기준으로 대응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생각해 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상당히 연결이 잘 돼 있는 서린바이오고요. 역시 모더나 관련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린바이오의 차트를 잠깐 보면, 잠시만요. 자, 서린바이오 월봉 차트인데요. 사실 예전에 mRNA 관련 여러 좋은 이슈로다가 인해서 역시나 잘 올라갔다가 한 2달간 급락을 했고, 이번 3달째도 급락하는 지금 와중이었었는데, 역시 이번 이 오미크론 사태라든가 mRNA 관련해서 월봉에서 10개월 선이 잘 멈춰줬죠. 이번 달 거래일이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봉에서는 추세의 턴이 되는 5주선을 돌파해 놨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부터 5주선의 가격, 즉 21,500원만 하단으로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는 유지가 되고, 만약에 5주선을 깬다거나 그러면 일단 매수하지 말고 5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 가격은 일봉에서 봤을 때 21선인데요. 그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투바닥을 찍고 돌아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을 잘 지켜준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고요. 이현제약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보시면 16%대 급등했다 왔죠. 사실 지금 진단키트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시간에 많이 올라가 있긴 한데, 이현제약 같은 경우도 이런 이 mRNA 관련해서 많이 올라갔다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차익 실현 부분도 있고 이러면 떨어졌죠. 근데 주식이라는 건 떨어졌을 때 지켜줄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월봉에서 이런 자리들을 봤을 때 역시나 10개월 선, 이번 달 종가상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가격으로 보면 39,000원대가 됩니다. 지금 42,000원대죠. 주봉에선 추세의 전환을 해주는 5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하향인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저점을 지켜준 게 벌써 10월 6일, 8일 날 저점이 4만원대, 역시나 이번 달 저점이 4만원대이기 때문에 호가창이 4만원에서 3만원대로 바뀌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 여기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역시나 이 대응을 하는 방법에 좀 올바르진 방법이 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사실 mRNA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아지텍 WB도 보면 예전에 이 1,000원 하던 주식 거의 7,500원대 갈 정도로 급등을 했다가 2달간 급락하고 있고, 지금도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식견선 같은 자리를 못 지키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호재나 이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선반영됐다고 보면 2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주봉에서도 계속 추세는 우하향이고, 일봉에서도 보면 241선을 이탈하는 선상, 물론 어떤 mRNA 관련한 이슈로다가 한두 번 급등할 수는 있으니까 만약에 급등할 때 쫓아가서 하지 말고 단기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응하는 게 맞고, 굉장히 고점 찍고 우하향하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돌아와서 반등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전저점 이탈이라든가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켜줘야 돼요. 주봉 같은 데서 벌써 5주선 회복을 못 해줬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에도 5주선 회복과 돌파 안착해주면 순간 급등해서 이 차익을 먹을 수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5주선을 타고 줄줄 흘러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오미크론발 mRNA 관련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급하게 쫓아가 사는 것보단 신중한 대응이 좀 엿보입니다. 아이진 같은 경우도 거의 3개월째 급락하고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월선까지 밀려 있고 이 20개월선 가격이 17,900원대가 돼요. 지금 18,450원인데 이 17,900원대를 강하게 이탈하면 아래까지 올 수 있고 일단은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5선을 전혀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위험하니까 아직은 매수하지 말고 5선 돌파하고 나갈 때 또는 돌파 안착할 때 매수해주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일봉에서는 그나마 옆으로 가면서 바닥 다지기를 잘 해놓은 상태인데 역시나 21선 밑에 있죠. 우리가 보통 황금일선, 생명선으로 알려진 21선 돌파 안착, 이격이 모이는 과정이 중요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셀루메드 아이진은 서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진이 무너질 때 셀루메드도 같이 무너지고 이제 거의 대바닥권에까지 왔죠. 사실 셀루메드는 굉장히 대바닥권에 지금 온 게 맞아요. 20개월선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를 바로 돌려놓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mRNA 관련해서 모더나 관련해서 만약에 이 친구가 순간 꼬리 달고 올라간다면 20개월선을 돌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주봉에서 5주선 회복을 전혀 못 해주고 있죠. 이렇게 추세가 완벽하게 깨져 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발 mRNA 호재로 인해서 순간 반등해서 5선 돌파 안착을 해주면 이럴 땐 추세 전환이 되지만 역시나 저점을 기준으로 대응하기 제일 좋아 보이고 최저점인 5,95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한두 번 대응해서 이 수익을 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mRNA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전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만큼 많이 토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mRNA 관련주들이 물론 이런 오미크론 발론에 순간 급등할 수 있긴 하지만 전체로 추세가 돌려놓는 과정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절대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5주선 이런 걸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ST팜의 행보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역시나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이 월봉에서 잘 추세를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이 노란 계열선이 20개월선이에요. 이 자리를 정확하게 깨지 않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뭐 이렇게 무조건 주식의 상승 하락을 말해주진 않지만 ST팜 20개월선만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딱 돌아나갔죠. 근데 이번 달에 이 변곡점을 뚫고 나가주면 이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전 고점의 가격이 14만원대입니다. 그러나 이 변곡점인 10만 9천원대를 다시 끌고 내려오면 결국 20개월선까지 다시 밀리게 되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응해 보는 게 어떤가 말씀드려 보고요. 일단 주봉에서는 강하게 돌파해주고 나갔고 일봉에서도 꽤 높은 가격이라 지금 쫓아가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 눌림목을 주거나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돌아 나갈 때 이렇게 매수하는 게 제일 상황 좋아 보여요. 한미사이언스나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20개선 다 깨놨죠. 추세를 우상향으로 잘 유지해줘야 되는 20개선 밑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거래일 동안 이 위에 돌려놓으면 다시 돌아나갈 수 있긴 하지만 아직 밑에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역시 추세의 전환이 확증이 되는 5주선의 돌파 안착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아직 5주선의 돌파 안착을 못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5주선 돌파하고 나가거나 돌파 안착할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고 일봉에서도 역시 최저점을 다시 찍고 나가고 있죠. 시장이 밀리면서 mRNA 관련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밀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추세 깔끔하진 않지만 mRNA 관련해서 다시 이슈가 된다면 역시 21선 돌파 안착하거나 5일선 돌파 안착할 때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역시 mRNA 관련주들은 가장 상황이 좋아 보이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이 mRNA 관련주들보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더 좋고 진단키트에 관련한 영상은 제가 이 바로 전 영상에서 시젠, 랩지노미스, 수젠텍, 휴마시스에 살펴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셔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시간 외에도 꽤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역시나 좀 신중하게 쫓아가서 하지 말고 신중하게 잘 대응하면 다시 한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